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제가 유튜브에 합류한 지 한 2달 됐잖아요. 네. 벌써. 제가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 할 때는 없었던 뜨거운 반응이 요즘 좀 오고 있는데 오. 방송하길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요즘에. 반응이 있어요? 그냥 잘 봤다. 네. 그 끝이에요? 뜨거운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저를 좀 많이 살려주는 것 같다. 뭐 아유, 이런 얘기들. 뜨겁게 잘 봤다. 뜨겁게 잘 봤다. 잘 봤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두 분 같은 탑스타들은 정말 이런 내가 유명해졌구나라고 느낄 때가 택시 기사님이 내가 네. 뒷자리에 탔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볼 때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저 진짜 이게 실제 상황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시만세라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그 두시만세가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녹음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막 하는데 기사님이 제가 나오는 그 라디오를 막 빵빵 터드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뿌듯했겠다. 기사님 이거 재밌으셔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거 매일 듣는 거야. 여기서 여기 나온 저기 개그우먼 저 친구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서 어때요? 네, 최고여서 기사님 이거 저예요. 이렇게 했더니 보더니 그 처녀 맞네 이러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라디오에 또 다시 가서 얘기하고 이랬던 적이 이야, 있어요. 정말 뿌듯하죠. 역시 탑스타. 아유, 탑스타예요. 그래도 이제 뭔가 기사님들이 예뻐해 주시는 게 뭔가 또 기분이 더 뿌듯하더라고요. 네. 라디오를 매일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택시 탔는데 자꾸 이렇게 가끔 본인이 편한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비대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까 일로 가달라고 했는데 내비대로 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세요? 알겠어요, 변기수 씨. 그럼 편하게 가주세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알고 계셨네. 아니, 왜 아는 체를 미리 안 하셨을까? 그래서- 목소리가 특이한가 봐요, 제가. 그쵸. 약간 바로 이제 들으면 이렇게 아니 그보다도 이제 너무 유명하시니까 사실. 맞아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목소리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빠른 길로 가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네.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택시입니다. 저처럼 차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대중교통인데요. 택시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택시를 정말 자주 타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유튜브 사진관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를 이제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택시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함께 볼까요? VCR 스타트! 이 영화.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이거 단발머리죠?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제가 여기서 깨알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택시 기사님들의 복장은 2011년부터 자율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저렇게 그 노란색 유니폼처럼 네. 유니폼을 입는 게 의무였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시대별 대중교통의 모습을 보면요. 당시의 교통 문화는 물론 평범한 소시민들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편하게 태워다주는 영업용 승용차, 택시라는 말은 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그걸 생각 못했네. 진짜 궁금하다. 택시라는 이름은 1891년 독일에서 발명된 요금 계산기 택시미터에서 따온 거거든요. 자, 세금, 요금을 의미하는 라틴어 탁사라는 말에서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택시를 캡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네. 네네. 그래요? 네, 이 명칭은 지붕이 있는 마차를 뜻하는 프랑스어 카브리올레. 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까브리올레. 네, 그렇죠. 까브리올레. 여기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택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제강점기이던 1912년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승용차 2대로 영업 허가를 받고 택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요금이 이때도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고 해요. 2대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비쌌겠어.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 1920년대 당시 택시 요금은 시간당 6원이었어요. 6원이면 지금 6원이면 뭐 예. 지금 6원이면 지금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값이 6원에서 7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쌀 한 가마니로 주고 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냈겠다. 그러니까요. 자, 더구나 당시 운행되던 택시가 수입차였어요. 우리나라 차가 없었으니까. 자, 미국의 포드사의 자동차를 들여와서 택시로 이용을 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기술로 택시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서민들도 택시를 타게 된 건지 지금부터 1950년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환을 싣고 도심을 누비던 궤도전차. 1950년대에는 궤도전차가 대중교통의 주역이었고 버스와 택시가 그 보조 역할을 했다. 55년 8월에 등장한 국산 제1호 시발택시. 우리는 드디어 우리 손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시발 택시예요.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시발 택시인데요, 뭐. 맞아, 이 시발 자동차. 써 있잖아요, 시발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시발 써있네. 그 무렵 합승 택시가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했다. 와, 진짜 오래됐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1950년이면 되게 오래전부터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때 보니까 합승 택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합승을 같이 탄다는 얘기예요. 야,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합승 택시는 타본 적이 아니 모르는 없는 사람이 것 택시를 같은데. 같이 타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죠. 그래요? 네, 제 어렴풋이 기억 속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차에 타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합승 택시였던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야 연세가 꽤 되시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냥 밤에 그렇게 그 기사 아저씨가 사람을 모아서 태운 적은 저도 한번 타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태운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할 것 같은데. 세우면 섰어요. 아, 정말요? 어디까지 가세요? 사장님이 타 있는데. 네. 와. 가는 길이면 태워. 그렇구나. 그럼 돈을 계산을 해야 돼. 이미 매닥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계산해야 돼. 몇백 원에 탔고, 뭐, 몇백 원에 탔고, 뭐, 이런, 나머지 맞아요.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진혁 씨한테는 이렇게 합승 택시가 낯선 문화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이 어떤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요. 자발적으로 합승에 동의한 사람들끼리 같이 택시를 탈 수 있는 형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이성과는 함께 탈 수 없는 동성끼리만 합니다. 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이거 어플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생겼구나 이 생각은 했었어요.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1950년대에는 미군이 버리고 간 그 지프차의 부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국산 택시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시발 택시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발음 조심해야 되죠. 네, 시발 택시인데 1960년대에는 아주 특별한 택시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지금 결혼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비행기가 택시인 거예요. 복잡한 교통에 지친 시민들의 꿈위에 맞추어서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머,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요? 조종사까지 합해서 4사람밖에 탈 수 없는 이 적은 비행기는 젊은 신혼부부가 하늘의 미롤 여행을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하겠습니다. 와, 나는 하늘을 나는 택시가 미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1960년대 이미 등장을 했었네요. 야, 진짜 택시가 하늘을 난다기보다는 비행기가 택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가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1960년대에 저런 택시가 있었다니 이제 믿기지가 않네요. 완전 힙한데? 그러니까요. 이 1962년에는 서울의 모든 택시에 요금 미터기가 장착이 되고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이 대중교통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택시 미터. 서울 영등포 교외에 있는 대양기계공업 주식회사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택시 미터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미터를 제작하는 공장이구나. 네. 택시에 이 미터가 붙게 되면 승객과 택시 운전 사이에 시비하는 배달을 방지할 것입니다. 그쵸, 이제 딱 요금이 정해지는 거니까 네. 저걸 달면.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매일 평균 50개의 미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승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모든 택시는 미터를 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택시 미터기는 저렇게 생겼었구나. 아니 저는 딱 보니까 수도나 가스 계량기처럼 완전 아날로그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또 60년대에는요, 국내 자동차 제작 기술도 크게 향상되면서 택시의 수 자체도 늘었다고 합니다. 쫙 서 있네 이제. 소형 승용차의 국내 조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7월 13일에는 새로 조립된 코로나차 250대가 서울시내 영업용 택시로 등장해서 시민들의 눈을 끌었는데 이는 서울시가 7월 말까지 배정할 730대 중에 1차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시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1967년부터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 택시가 이때 등장합니다. 70년대에 들어와 택시가 버스와 함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새로 개인택시 565대에 대한 면허증 수여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세계는 또 10,000대를 더 늘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시민 교통 소통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야, 그런데 개인 택시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격도 까다롭고요. 경쟁률도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1967년부터 서울시가 15년 이상 무사고 이 모범 운전자들을 한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발부를 해줬는데 이 당시 개인 택시 면허는 그 기사들한테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경찰국의 배수 추천을 받아서 공개 추첨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지나가는 택시를 막 택시 이래서 잡는 것보다는 어플을 통해서 미리 이제 택시가 맞아요. 도착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이렇게 호출해서 많이 타잖아요. 요금도 미리 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이런 콜택시가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이 콜택시 제도가 도입된 건 1970년대부터인데요. 70년대 콜택시 모습을 과거 뉴스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화로 부르는 콜택시 1250대가 서울에서 발대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택시는 차 안에 무선 장치를 갖추고 손님이 전화로 부르면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기본 요금은 2km에 1,000원이고 400m마다 100원씩입니다. 아니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최초의 택시부터 70년대까지 택시 모습도 꽤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 시대별로 택시 차종도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변 선생님은 네네네. 언제 택시부터 타셨어요? 혹시 시발 택시부터 타신 거 아니죠? 시발 택시요? 약간 제가 그걸 시발 택시는 앞으로 길게 끼렸잖아요. 시발 택시는 타본 적이 없고요. 네. 초록색 네. 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어릴 때 진짜 아기 때 그냥 네. 진짜 몇 대 남지 않은 동네에서 그때 80년대 초반에 타본 것 같아요. 어디 급하게 가야 돼가지고 그 기억은 있어서 포니 택시. 그러면은 우리 산 증인이신 기수 씨가 이 택시의 변화를 좀 짚어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시대별 택시의 변화를 살짝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 네. 자, 일단 50년대에는 미국의 기차를 개조해서 만든 택시가 운행이 됐고요. 60년대에는 코로나, 오해하지 마세요. 자동차 이름이 코로나예요. 진짜요? 그리고 크라운 등의 차종이 그 택시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택시. 네네. 지금은 못 나오겠네요. 그렇죠. 안 타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타본 택시들이죠. 타봤네요. 네, 70년대 대표 택시는 포니와 브리사. 브리사. 80년대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중형 자동차로 택시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스텔라 진짜 많이 스텔라. 탔네. 스텔라 많이 타서 프린스 택시 많이 탔고 이런 차종들을 택시로 만나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90년대부터는 소형차 택시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소나타, 그랜저 같은 고급 세단들이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 자 맞습니다. 이렇게 택시의 모습만큼이나 또 많이 변화한 것이 바로 요금이겠죠. 서울을 기준으로 1974년 2km 기본 요금은 아까 기수 씨가 말씀하셨던 몇백 원 수준이었어요. 160원. 160원을 해서 올림픽이 열렸던 88년에는 800원까지 훌쩍 올랐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차례 상승을 거쳐서 현재는 서울 기준 일반 택시의 기본 요금 3,800원입니다. 근데 사실 그 택시가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그 저항감이 좀 큰 편인데 그래서 택시 요금이 오를 때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네. 자, 1990년대 후반 택시 요금과 관련한 뉴스 리포트를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요금 인상 첫날인 오늘 빈택시 숫자가 한결 많아졌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아예 차를 세워놓고 승객을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원뿐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2만 원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평균 요금 인상폭은 23%, 기본 요금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23%나 올라서 서울시는 그렇구나.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LPG값 상승 이외에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과 서비스 향상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승차 거부와 합승 강요는 여전하고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 대방역에서 여기까지 또 서울역까지 오시는 분을 합승을 했어요. 합승을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지도 않고 오. 일방적으로 그냥 태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택시 기사들도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만 올라 수입은 줄고 회사에 내는 산학금만 늘어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합승을 안 할 경우에는 산학금 맞추고 집에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합승은 뭐 같은 방향이 맞기 때문에 자리도 비어 있고 그래서 좀 불법으로 지금 조금 기사님이 뒷말을 얼버무리시네. 그러니까 뒷자리도 비어 있고 불법으로. 따라서 요금 인상에 걸맞는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 회사만 득을 보게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택시비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 혼자 타는 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같은 모아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야, 타. 내가 가는 길에 내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야, 너 1,000원만 줘. 맞아. 내가 1,200원 낼게. 1,200원 낼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 1,000원만 줘.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7년에는 타는 승객 수에 따라서 택시 요금이 추가되는 요금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뉴스로 한번 만나볼까요? 택시 추가 요금제가 도입되면 한 명이나 두 명이 탈 경우 지금처럼 미택에 나타난 요금만 내지만 세 명이 탈 경우 현재 요금의 130%를 네 명이 탈 경우 현재 요금의 160%를 내게 됩니다. 4명이면 60%나 더 내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같이 타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추가 요금제는 모범과 중형 등 전국의 모든 택시에 적용한데 도입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들은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부작용과 불법 합승을 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요금제 도입을 반기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워낙 안 되니까 한 사람 앞좌석에 태우고 또 가다 합승하기 위해서 손님을 그렇게 고른다고. 4명이 타고 기본 요금거리가 보세요. 마을버스 요금이. 그건 맞아요.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승객에게만 부담을 추가로 부담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의 질적인 어떤 향상 없이 승객에게 부담만 시킨다는 결론이 됩니다. 3사람 이상 타는데 무슨 기름값이 더 들어요? 그렇죠.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양쪽의 입장이 있는 거죠. 예, 기름값이 더 들긴 해요. 예. 아무래도 사람이 무거워지면 조금 더 나가긴 하죠. 맞아요. 택시 추가 요금제는 택시 요금 인상을 초래해 물가 불안 심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요즘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과거에는 택시를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네요. 아니,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나 때는 카드 결제가 되지도 않아가지고요. 현금으로 요금을 내면 동전은 왠지 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맞아. 잔돈은 됐어요라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좀 천천히 세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아저씨들 옆에 보면 항상 이게 있거든. 딱 동전 빼는 거 딱콩 맞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됐어요. 끝까지 기다려. 100원 빨리 받아야 돼. 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불편한데. 네. 자, 사실 요즘은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대부분 카드 결제나 휴대폰 내에 있는 땡땡페이, 심지어는 이제 앱 내에서 자동 결제를 통해서 아예 우리가 내렸을 때 그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택시에서 결제가 쉬워진 걸까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나 멀리 보고 있었네. 다들 여기서 대답을 해줘. 대답을 여기서 많이 해주니까.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현금이 없어도 이제 택시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로도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입이 된 게 이제 처음이라 98년이래요. 좀 신기하고 뜻밖이었는데 사용하면 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는 택시는 우선 서울 지역 모범 택시 30대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 설치된 260여 개 기지국을 통해 택시 안에 설치된 무선 단말기와 카드 발급사가 연결돼 이루어집니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은행 마스터카드로 택시 요금은 하루 10만 원까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뒤엔 곧바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주고받기가 몸에 밴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 때는 저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일이었네요. 카드 두세 장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속이고 돈은 떨어졌지만 집에 못 갈 때 카드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하지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한정돼 있고 일일 최고 한도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최첨단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그 택시가 나타나서 무인 택시가 앞으로는 탄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요? 맞아. 사람이 사람 없이 혼자 기계가 움직인다는. 저는 뭔가 타보고 싶은데. 아, 정말요? 네. 미래의 가상세계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 남자가 타고 있는 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행하는 이 무인 승용차가 남성을 집까지 무사히 실어 나릅니다. 이런 풍경이 현실로 한 발자국 성큼 다가왔습니다. 진짜 상상만 하던 일이.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캠퍼스 안을 마음껏 누빕니다. 운전대를 놓아도 차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조작은 간단합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부르면 위치한 장소로 차가 오고 차에 탄 승객이 신호를 주면 차가 움직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줍니다. 오, 왠지 아슬아슬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기술과 정밀 지도를 만드는 기술들이 안정화된다면 앞으로 상용화도 크게 멀지 않을 걸로 기대합니다. 앱 조작만으로 부르고 이동할 수 있는 무인 택시. 이 꿈 같은 현실이 그리 머지않은 듯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인 자동차라니요. 아니 공상과학 만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더 열심히 오래 살아야겠다. 네, 여기서 더 놀랄 게 있습니다. 이 무인 택시뿐만이 아니라요. 진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이제 곧 사용화가 된다고 해요. 아이 뻥치지 마. 진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일이래요? 뭘 하늘을 나로. 갑자기 강원도가 됐어. 놀라니까 그러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라요. 보시라요는. 아니 강원도에서 왜 북한으로 가는 거야? 월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까워지면 강원도는 위아래 다 있으니까. 그렇지.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작은 기체가 힘차게 하늘로 떠오릅니다. 헬리콥터와 드론을 섞어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오는 2025년 도입 목표인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입니다.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시연 행사에선 가상의 노선 3km를 안전하게 비행한 뒤 3분여 만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택시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탑승권이 발급됩니다. 김포공항에서 코엑스까지 단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우와, 10분? 이건 가야 돼. 진짜래요? 비싸도 타야 돼요. 나 솔직히 놀랐어. 나 여기 못 끼겠어. 한번 해봐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재밌어. 근데 이거 택시로 뭐 1시간 거리를 신가를 놀래려고. 아니, 백신 맞으실 때 됐어요. 1시간이 넘게 걸리죠. 차 막히는 시간에는요. 그쵸. 김포공항에서 삼성 코엑스면 1시간 반, 뭐 2시간도 걸려요.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1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와. 하늘에는 신호등도 없고 차가 밀리지도 않으니까요. 맞아요. 에어택시의 기능은 교통수단 간의 연결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를 자면 항공기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2025년 초창기에는 기장이 직접 탑승해야 하지만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2035년쯤엔 완전 자동으로 운행됩니다. 아, 그러니까 2025년에는 도입이 되는데 그때는 사람이 있고 35년부터는 정말 무인으로? 이제 완전 무인으로. 이건 좀 무섭겠다. 무서울 것 같아, 하늘에서. 미래가 곧바로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교통의 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연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체와 함께 제작과 운송, 교통관리, 인프라까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야, 아니 10분 만에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너무 차가 막히는 시간에 오토바이 그 퀵을 불러서 맞아. 행사를 이동해 본 적이 있어서
와, 저 때 진짜 그때 상상했거든. 와, 내가 하늘을 날아서 갈 수 있으면 이거 금방 가는데. 맞아요. 이게 저도 날마다 운전을 하는데 그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택시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군의 군용 트럭을 개조해서 탔던 택시부터 또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 택시의 모습은 변화무쌍했는데요. 네, 발빠른 시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택시. 앞으로도 더 새로운 모습, 좋은 서비스로 많은 이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까지 모실까요? 저 추억 속으로 가고 싶어요. 추억이요? 네. 지금 당장 편안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추억으로 출발합니다. 추억으로 갈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택시 여기요 택시. 예,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미국이요. 빨리 가더래요. 미국 가더래요. LA 가더래요. 여기 왜 정신병자 탈출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잡아? 워싱턴 DC로 가드릴게요. DC 안 돼요. DC 해줘요. 연예인 DC 안 된다고. 해줘요. 문자 하나에 보낼 때마다 이게 한 통이 얼마야 하면서 벌벌 떨면서 보냈던 시절이 있는데. 맞아요. 뭐 그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 커플 요금제를 또 많이 썼거든요. 요거는 약간 경험담 같은데. 커플 요금제를 쓰면 네. 그 해지가 어려워요. 아이, 뻥치지 마. 진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일이래요? 뭐 하늘을 나로. 갑자기 강원도가 됐어. 놀라니까 그러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라요. 보시라요는. 아니 강원도에서 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까워지는. 강원도는 위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지.